안녕하세요. 아마프라입니다. 14번째 건프라 작업입니다. 오늘 만들어볼 제품은 HG 건담 TR6 바잠토리 지원 노획사양 어드밴스 오브 제타 리부트 버전입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제품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는데 박스는 거의 기간틱 아뮤닛하고 동급이네요. 다음에 만들 아오지 제품으로 하이젠 슬레이2라를 간보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게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대충 운드워트에 바잠을 붙여놓은 그런 기체라는 설정이더군요. 그러다 보니 무수한 X자의 정크 부품이 그리고 같은 알파벳과 숫자로 표기된 러너들이 한가득입니다. 눈을 부라리며 러너를 들었다 놨다 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레네요. 얼마나 좋은지 눈물이 납니다. 하하하. 폴리캡이 이게 맞나? 아무튼 폴리캡을 안 쓰면 좋은 거겠죠. 좋게 생각합시다. 일일이 꺼내놓고 보니 러너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박스가 괜히 큰 게 아니었네요. 대충 확인 끝났으니 오늘도 한번 맘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언제나처럼 가조립입니다. 몸통 부품 분할과 디테일이 살벌하네요. 이건 거짓말 조금 보태면 RG급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디테일입니다. 그리고 기간티감 유닛 만들 때 수없이 이게 진짜로 맞나 싶어 몇 번이고 만지작거렸던 그 외장 부분의 정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옳게 된 조형이죠. 아묘. 이게 그냥 프레임인 줄 알았는데 운드워트에 팔이 접힌 부분이더군요. 덕분인지 디테일이 아주 좋습니다. 자잘한 부품이 많아서 색분할도 훌륭하네요. 머리는 유니콘처럼 블레이드 안테나가 접힌 상태와 펼쳐진 상태가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고 둘 다 만들 수 있는 게 마음에 듭니다. 블레이드 안테나가 크고 아름답군요. 하지만 눈깔이 통짜라 조금 아쉽네요. 외장에 가려져 눈알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살짝 갈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펼쳐지면 이게 된다고? 이게 이렇게? 근데 이거 목관절이 상당히 자유분방합니다. 어떻게 수습할지는 나중에 고민합시다. 팔은 부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분할은 나름 잘 되어 있습니다. 팔꿈치는 평소 HG의 그것과 다르지 않지만 윗팔과 팔꿈치 연결이 볼관절이네요. 이런 구조는 처음 봅니다. 가동 때문인지 아니면 무장 때문인지는 모르겠네요. 어깨 좌우 스윙은 좀 답답하고 손목은 뭐라도 하나 더 외장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끝입니다. 근데 바잠 일러스트를 보니 원래 이게 맞긴 하네요. 다리는 운드워트 장단지에 바잠의 종아리가 합쳐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리 길이가 사하앙당이 긴데 추가로 뭘 더 붙이는 게 없어서 다리 길이에 비해서 발이 상당히 아담하군요. 그렇게 운드워트를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폴리캡과 허벅지, 고관절 구조를 보고 있으니 이걸 나중에 사서 만들어 봐야 하나 하는 망설임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허벅지 양 사이드 외장이 불안하게 앞뒤 외장을 잡아주고 있는데 이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종아리 뒤쪽 호버링 유닛 연결 부분과 허벅지 위에 크래커 홀더, 안쪽은 메꿔주는 게 좋겠습니다. 바잠의 종아리는 자잘한 분할은 좋습니다만 양쪽 큰 부품으로 덮는 외장은 조금 허전한 느낌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다리가 길어서 다리를 벌리고 서 있기가 힘들 것 같은데 발목의 좌우 스윙이 외장에 막혀서 조금 걱정이 되네요. 무릎 관절도 허전해 보여서 밸런스가 아쉽습니다. 가동이라도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라 더 아쉽군요. 운드워트 종아리 부분을 내리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무릎 관절의 허전함을 약간 덜어주는 느낌이 듭니다. 허벅지 앞쪽에 크래커 홀더가 마음에 듭니다. 다리 전체를 붙여놓고 보면 괜찮은 것 같으면서 과한 것 같은 묘한 디자인입니다. 아, 지금 보니 종아리를 반대로 끼웠군요. 헤헤, 허리도 이제까지 만들었던 제품과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일단 프론트와 사이드 스커트가 없고 서부함이 수납되어 있는 가운데 부분이 상당히 기네요. 조형도 이쁘고 프레임의 디테일이 좋습니다. 드럼 프레임이라고 하는 저 동그란 부분이 좋네요. 백 스커트는 위아래로 마음에 듭니다. 뭐 보이지는 않겠지만 운드워트 부분의 내부 디테일이 아주 좋네요. 바잠 부분도 조형이 이쁩니다. 마음에 들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깔끔한 각이라고 할까요? 이런 느낌의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끌리는 아오지의 매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에 들려줄게 집게랑 그레네이드 런처 하나가 전부더군요. 장착하는 방식이 많이 이상하기도 하고 기체 크기에 비해 허전한 게 좀 아쉽습니다. 집게 안쪽이 비어있긴 하지만 메꿔버리면 되니까 넘어갑시다. 집게 부분이 약간 허전해서 정크를 살짝 붙여봤는데 미묘하네요. 이건 더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가조립이 마무리됐습니다. 조립 완료한 부품들을 합쳐보겠습니다. 몸통과 어깨 연결 부분을 처음 조립할 땐 잘 해놓고 뭔가 이상하다고 다시 조립했는데 처음 조립한 게 맞았습니다. 고관절 연결 부분이 영부실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구조상 상반신 대비 하반신이 극적으로 긴 극단적인 체형의 가동이 그렇게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뭔가 휘청휘청 불안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세를 잘 잡고 그냥 서 있으면 괜찮아 보이는데 그거 말고 다른 포즈를 취해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네요. 몸통 만들면서 좋은 디테일이다 하면서 설렜었던 마음이 조금씩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도색에 들어가기 전에 개조를 하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크래커 홀더 뒷부분 채우기.
종아리 앞쪽 안쪽 공간 755 부품 추가. 호버 유닛 연결 부분 채우기. 손목 부분 755 부품 추가. 어깨 장갑 부분 도색. 가잠 백스커트 외장 부분의 부분 도색. 운드워트 백스커트의 패널 라인. 집게 빈 부분 채우기. 일단 요 정도만 정해놓고 도색과 개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발부터 도색을 시작했습니다. 발을 다 칠해놓고 종아리 부분 외장에 몰드 부분의 부분 도색을 하려고 보다 보니 이번엔 좀 넓은 면적을 검정으로 도색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갤러리 마커를 구입해놓고 못 써먹고 있다가 잘됐다 싶어서 테스트를 해줬습니다. 실리콘 블랙을 정크에 살짝 칠하고 마감까지 해봤는데 기대 이상으로 괜찮더군요. 바로 실전 들어갔습니다. 이거 좋네요. 마르기 전에 잘 칠해주면 마커 자국이 많이 안 남습니다. 수성이라 불안하니까 미리 탑코트를 한번 뿌려줘야겠습니다. 호버 유닛 연결 부분은 UV 레진으로 채우고 검나 사포질을 해줬습니다. 이번에 실버 계열은 갤러리 마커를 사용했습니다. 군제 샤인 실버를 그냥 쓸까 했는데 이왕 갤러리 써본 거 사놓은 것 중에 테스트할 수 있는 건 해보려고 합니다. 스테인레스 스틸 색이 묵직한 실버 느낌이라 색이 좋더군요. 근데 이게 군제 건메탈하고 구분이 안 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또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는 않아서 약간 애매하다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수성 아크릴 계열이라 최대한 잘 말리면서 작업을 해줬습니다. 발림성과 차폐력은 좋네요. 허벅지 프레임에 도색을 해줬습니다. 이 정도면 느낌 나쁘지 않네요. 크래커 홀더를 무슨 색으로 할지 엄청나게 고민을 했는데 흰색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기에 데카를 붙이면 아주 이쁠 것 같아요. 외장 큰 면적을 검정으로 부분 도색을 하기로 정했으니 다른 곳을 어디에 칠할지 처음으로 포토샵에 힘을 좀 빌렸습니다. 삑사리가 용납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덧칠은 무조건 마커 자국이 남게 되니 여기 칠했다 저기 칠했다 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보는 건 괴롭지만 또 그만큼 재미보다는 괴롭긴 하지만 실수를 최소화해서 귀찮은 일을 피하기 위해서 과정을 최적화하려고 고민하다 보니 왠지 더 귀찮아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그렇게 마지막까지 색조합을 고민했습니다. 소심하게 패널 라인 연습도 해줬고요. 왜 저는 가이드를 붙이고도 직선도 제대로 못 끊는 걸까요? 진짜 각 잡고 연습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말만 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허리 부분은 디테일이 좋아서 그냥 칠만 해줘도 보기가 좋습니다. 외장 어디를 검정으로 칠해줄까 한참 고민하다 V자 부분에 분할된 부품을 검정으로 해줬습니다. 호버 유닛 연결 부분이 열심히 갈아냈다고 갈아냈는데 칠해보니까 울퉁불퉁하네요. 분노의 사포질 들어갑니다. 크래커 홀더 부분을 처음에는 UV 레진으로 채워주려고 했는데 구조가 복잡해서 아무래도 안 되겠더군요. 늘 했던 것처럼 전선으로 떼어보려고 넣었는데 내부를 살짝 잘라주었더니 잘 들어갑니다. 안쪽 원형이 대충 이런 느낌이라고 상상하면서 구멍을 3mm 프라봄으로 떼었습니다. 저 구멍이 완전 원형은 아니라서 살짝 잘라야 들어가네요. 흰색이 많이 날것의 느낌이라 아쉽긴 하지만 어차피 잘 안 보이고 그럭저럭 마음에 드니 넘어갑니다. 이번에 센서, 눈알은 다이소 마커를 사용해봤습니다. 도막이 약하긴 하지만 발색이 좋습니다. 발리기도 잘 발리고요. 괜찮네요. 근데 어째 색조합이 상당히 익숙한 느낌이네요. 호버 연결 부분이 말라서 도색된 종아리를 조립했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종아리 안쪽 부분도 검정으로 칠해줄까 정말 많이 고민했지만 뇌절인 것 같아 참았습니다. 미사일 런처 부분은 디테일이 좋아서 새만 칠해줘도 멋지네요. 봐도 역시 이게 옳게 된 조형입니다. 부품으로 분할된 부분에 검정으로 부분 도색도 살짝 해줬습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짜증이 났을 만한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이 다 풀리는 기분입니다. 팔은 가볍게 칠해줬습니다. 어깨 부분에 상부를 검정으로 할지 앞뒤를 검정으로 할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 네모난 음각 부분 테두리까지 칠해서 색이 4개가 돼버리면 너무 정신없겠다 싶어서 그 테두리만 검정으로 칠해봤습니다. 팔뚝 부분도 고민하다 어깨와 같이 포토샵으로 색놀이 하던 중에 검정으로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칠해줬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이게 프레임 색에 살짝 보라빛이 도는데 그것 때문에 저 부분이 더 마음에 안 들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블레이드 안테나 색을 진짜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골드 계열 갤러리 마커를 2개를 구입해서 갤러리의 스코어치트 골드, 다크 골드와 모시 관조의 쿠퍼, 초툰의 골드 4개를 다 칠해보고도 여러 색을 동시에 칠해보고도 못 정해서 한참을 미루다 결국에 스코어치트 골드색으로 정했습니다. 몸통도 허리와 같이 디테일이 좋아서 색칠놀이만 해줘도 충분하네요. 파이프라인 같은 흰색 부품을 다른 색으로 칠해줄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냥 냅두기로 했습니다. 그러길 잘한 것 같아요. 머리 흔들리는 건 어떻게 방법이 없더군요. 목을 잘 뽑아놓고 조심히 만져야겠습니다. 도색한 부품만 모아서 조립해봤습니다. 괜찮죠? 일부러 허벅지를 한번 돌려서 끼워봤는데 이것도 괜찮지 않나요? 정했다고 생각했는데 칠해놓고 보니 블레이드 안테나 색이 아리까리해서 싹 지우고 다시 다른 색으로 칠해봤습니다만 결국 스코어치트 골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쁘지는 않지만 조금 과한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게 최선이었는지.
그리고 주댕이를 검정으로 칠해봤습니다. 사춘기 시기에 온 미국 청소년 혹은 중2병 아니면 고수족 같은 느낌이라 조금 과한가 싶어 지워버릴까? 말까를 또 엄청 고민했지만 보다 보니 정들었습니다. 이대로 값봅시다. 자, 이제 나머지 반쪽이랑 무장만. 으아, 마커를 너무 꾹꾹 누르면서 칠해버렸네요. 집게 부분에 ABS 사각봉이 쏙 들어가는군요. 유비레진보다 낫겠다 싶어서 이걸 활용해보기로 합니다. 분노의 사포질로 딱 맞게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거 쾌감이 좀 있네요. 집게 부분에 패널라인도 넣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좀 그려봤는데 마음에 드는 걸 못 찾아서 포기했습니다. 반대쪽도 같은 작업을 반복해 주었습니다. 전반적인 느낌이 잘 나왔네요. 약간 심심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데칼로 때우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커트 부분에 3mm 구멍을 프라본과 디테일러 파츠를 붙여서 대충 막아봤습니다. 집게도 도색한 게 말라 조립을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집게 부분이 허전하긴 합니다만 패널라인은 자신이 아직 없네요. 빈약한 무장이 아쉬워 집게 부분에 디테일을 더 주던지 정크를 붙여볼까 했지만 좀 더 극단적인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이펙트 윙즈의 HG 144분의 1 AOG 키아르 접이식 소총입니다. 박스도 없이 왔네요. 기대보다 훨씬 조형이 좋습니다. 아주 예쁘네요. 이렇게 접어서 쓸 것 같지는 않지만 접힌 모습도 괜찮습니다. 나름 소소하게 내부 프레임 디테일도 있고 분할도 나름 있지만 그래도 비싸다고 말하는 건 좀 그렇고 왠지 뭔가 좀 그렇긴 하지만 예쁘니까 됐습니다. 근데 이거 끼워줄 수가 있나? 안 되네. 일단 도색을 하면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느낌으로 도색이 잘 된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엔 오른손에 한번. 역시 안 되네. 당황하지 말고 겨드랑이로 잡아주면 안 되네요. 이게 아닌데. 그럼 뒤집어서 잡으면? 오, 이거 괜찮습니다. 해냈어. 그냥은 손과 손잡이 각이 나오질 않아 체결을 위해 손잡이 연결 부분 가공을 살짝 해줬습니다. 그래요. 바로 이겁니다. 버스터 런처 들고 있는 모터헤드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닌가? 아무튼 만족스럽습니다. 다리 부분과 어깨에 디테일러 파츠를 붙인 부분 설명이 빠진 것 같아 살짝 첨부해보겠습니다. 그냥 센서 색으로 칠해버리려다 색놀이 때문에 일러스트를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붙여봤습니다. 어차피 맨날 지 맘대로 하면서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호버 유닛도 이렇게 한번 부품을 껴보려다가 좀 지나친 것 같기도 해서 포기했습니다. 이제 데칼 작업만 남았습니다. 제가 못 찾은 건지 다잠2는 전용 습식 데칼이 없더군요. 다잠 습식 데칼을 구입하려다가 그냥 저번에 사용했던 하이젠슬레이라 이 데칼 짜투리와 늘 사용하는 델피 데칼의 쿠션 데칼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최소한으로 붙여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붙이고 싶은 거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하하. 크래커 홀더의 데칼이 기대했던 대로 나름 괜찮게 나와서 만족스럽습니다. 두 디스커트도 이쁘게 나왔네요. 데칼 작업을 마무리하고 탑코트 마감을 대충 해줬습니다. 이렇게 이번 작업도 마무리되었네요. 고관절 부분이 너무 부실해 보여서 마음이 아프네요. 그냥 서 있으면 괜찮지만 조금 움직여 보려고 하면 저렇게 막대기만 노출이 돼서 좀 없어 보입니다. 라고 대본을 쓰다 갑자기 이렇게 하면 고관절이 덜 허전하겠다 싶은 생각이나 실행해봤습니다. 디테일러 파츠 구멍은 3mm고 들어가야 되는 비는 5mm라 죽어라 갈아줬습니다. 이럴 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럴싸하네요. 허벅지 안쪽 외장과 살짝 간섭이 있긴 하지만 거슬릴 정도는 아니네요. 작업을 마치고서 전 작업과는 뭔가 다르다는 기분이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문득 알아버렸습니다. 이번엔 부품을 하나도 깨먹지 않고 완성했다는 사실을. 감격스럽네요. 서브암은 말을 아끼겠습니다. 다시 꺼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지만 밸런스가 아쉽다는 느낌입니다. 그게 또 매력이기도 합니다만 신규 조형으로 추정되는 부분은 디테일이 이제까지 만들었던 HG 이상이라는 느낌이고 조립도 스무스해서 좋았습니다. 가동은 허벅지 상부와 가슴 하부가 닿는 신기한 구조의 무릎과 팔 굽힘은 100도 정도가 전부. 허리 부분 연결 부분이 얇기도 하고 가동이 거의 안 되는 것도 확실히 아쉽네요. 극단적인 하이웨이스트 느낌의 조형도 호불호가 좀 심할 것 같고 고관절 폴리캡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주 높은 확률로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무장도 애매하고 그걸 잡는 구조도 이상하지만 일단 완성은 만족스럽게 됐습니다. 이펙트 윈즈 키아르 라이플이 밸런스를 딱 잡아준 것 같아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이상하다 아쉽다 생각하면서도 각도만 잘 잡아주면 멋지게 보여요. 가동도 막 가지고 놀 것도 아니니 관절 강도만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작업에 사용된 마커입니다. 갤러리 마커가 색이 다양해서 구입해봤는데 괜찮네요. 유성이 아닌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옵션이 생겨서 좋습니다. 근데 블레이드 안테나 펼친 머리랑 접힌 것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으신가요? 머리가 두 개니까 어떻게 장식장에 넣어 놓을지 고민이 되네요. 예전에 UCL의 벤담 박제 옆에 놓여 있었다던 벤담 머리처럼 옆에다 그냥 놓아볼까?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징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